오늘 이슈 토론 이재는 비상계엄 1주년 일주일 지났지만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남도의회 이명석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명석 도의원입니다. 네, 순천시의회 이세훈 의원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순천시의회 이세훈 의원입니다. 사실 이 주제 정하느라 고민 좀 했는데 서울에서 많이들 하겠는데 할 얘기했나 했는데 우리는 이제 두 분이 있으니까 양쪽의 의견을 좀 듣는 의미가 있어서 이 이슈 토론 이제에서 이 주제를 좀 잡아봤고요. 일단 이세훈 의원한테 좀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당시 1년 전을 생각해 보면 이세훈은 계엄 날 그 다음 날 바로 저한테 전화 왔어요. 울면서 방송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 그때 방송하던 때도 내가 참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되게 마음 졸였던 기억이 나도 있는데 1년 전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이세훈은? 우선 저는 이제 보수 정치인으로 네. 사실 지금 12월을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12.3 비상계엄으로 순천 시민과 국민께 큰 혼란을 드리고 깊은 고통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작년에 이제 당에서 너무 어떤 메시지가 안 나오니까 좀 이제 한동훈 대표가 메시지를 내긴 했지만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이나 아니면 중앙정부의 어떤 메시지를 보고 저도 방송을 해야 되는데 너무 상황이 좋지 않고 휘몰아치듯이 막 사건들이 일어나서 작년을 생각하고 사실 1년 동안 저는 악몽이었습니다. 그래도 피디님 많이 배려해 주셔서 그때 한 달은 좀 마음을 추스리는 시간을 가져서 다시 복귀했습니다. 내가 진짜 배려 많이 했어요. 네, 맞아요. 네. 너무 나도 당혹스러웠어.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그리고 이명석 의원은 또 계엄하고 저희하고 인연이 있는 게 예전에 다른 방송하고 네. 저녁에 한번 저녁 자리에 하고 있었는데 우리 날 같이 밥 먹는 날 계엄이 터졌었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 전에 같이 뉴스를 같이 봤어. 예. 진짜요? 예. 정말 황당했죠. 그래서 그때 사실 잘 안 믿겨졌었죠. 네, 처음에 그렇죠. 들 때. 참. 그 얘기 잠깐 해요. 우리 이명석 그러니까 의원. 참 그때 방송 아마 다른 인터뷰 방송을 하고 이제 그때 이제 오랜만에 또 연말도 있고 그래서 같이 식사를 좀 하시면서 이 또 창원에서 그때 또 지인분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그 정치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딱 그 사건이 터진 거죠. 정말 그러니까 좀 우리 일상적으로는 믿기 어려운 사건이어 놓으니까 정말 이제 12월 달 3일은 기억에 두고두고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창원에서 온 친구가 한번 순천 10여 년 전에 10여 년 전에 온 적 있어요. 근데 그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순천만 오면 이상한 일이 생겨서 그때 막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직접 가셔요. 창원으로 오시면 안 되겠네. 그래, 아무튼 그냥 일주일 지났으니까 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 쪽은 이번 1주년이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무겁게 좀 다가왔을 거예요.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 자체가 어떤 단체 사과문을 발표했죠. 그걸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25명이 비상계엄에 대한 성찰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그 단절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비상계엄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또 그거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을 했고요. 또 송원석 원내대표님과 원내 지도부도 계엄 반성 기자회견을 냈는데 25명 국회의원 내용과 결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께서 또 미리 계엄을 예방하지 못한 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사과를 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기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 사과 내용하고 한동훈 전 대표의 사과 내용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아니면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비슷하고 이제 윤석열 이제 사과문을 내신 분 의원님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단절을 하고 새롭게 해야 된다.
전부는 아니죠. 그렇죠. 전부는 아닌데 처음에 이게 저희가 한 18명 친한계 의원만 이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12월 3일 전에 네. 김재석 의원을 포함해서 여러 의원들이 한 20명 정도 사과문을 발표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많아봤자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한 40명에서 한 45명, 50명 정도 된 것 같고 그래요? 그리고 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윤한웅 의원이 경남 창원 지역구를 둔 의원이잖아요. 창원 얘기 많이 나오네. 예, 그리고 사실은 윤한웅 의원, 예, 네. 아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전 핵심이었는데 이제 네. 그분이 아주 과감하게 예,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 예, 이거에 그렇죠. 대해서 반성의 윤한웅 메시지를 의원은 했습니다. 처음에 최측근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뭐 인수위인가도 대통령이 네. 인수위원장도 하고. 네, 그랬는데. 그리고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점이 저희 그 주호영 의원님께서 육선이시고 중진 의원이시거든요. 예, 근데 이거 대구 수성구 갑이에요. 예. 예, 근데 그 대구의 민심이 지금 이렇다는 것을 반영을 이게 표출하면서 빨리 이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나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내고 제가 봐서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저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연속적으로 메시지를 낼 것 같습니다. 사실 주호영 의원은 육선이 됐고 국민의힘 다선 참 어떻게 보면 원론데도 이분은 좀 합리적인 예. 분으로 네. 좀 느껴져요. 예. 아무튼 국민의힘의 이런 전체적인 사과 분위기 이런 분위기 한 아까 50명 정도까지 됐다는 얘기. 이건 이명석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예. 아 근데 방금 이세훈 의원님께서 이제 그 우리 반성하는 그 인터뷰를 하셨던 분들은 25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퍼져서 이제 대부 기류로 한 40~50명 정도가 이제 반대 의향이 좀 있으신 걸로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좀 거기에 대한 반박을 좀 한다면 해보세요. 예. 우리가 비상계엄 해제를 투표를 하셨던 분이 18분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이 108분이니까 예. 투표를 안 하셨던 90명 중에 다시 물어봤어요. 1년이 지난 뒤에 예. 그때로 돌아갔으면 예. 투표에 참여하실 거냐. 예. 근데 딱 7분만 투표를 참여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딱 25명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50~50명은 좀 과장되신 것 같고 예. 진짜 통렬하게 반성을 하시는 분은 25분 이분들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아직도 가반도 안 되는 분들이 아직 네. 통렬한 반성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내 얘기들은 아마 지방 선거를 위해서 하는 멘트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방선거 생각한다는 거는 약간 조금 진보적 중도층이나, 표를 중도적 표를 얻어야 될 지역구의 의원들. 그렇죠. 뭐 이 지적에 대해서 안 물어볼게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좀 겨냥한 발언을 좀 하지 않았어요? 네네네. 예. 어떤 이재명 내용이었죠? 예. 그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항상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아주 강하게 선제적으로 이제 비난을 하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으로 뭐 나라를 망쳤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딱 계엄만 빼고 나쁜 짓은 다 하고 이 나라를 망쳤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저는 그 후자의 말한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공감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뭐 당연히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되지만 대장동 사건 1심에 검찰 항소 포기한 거에 대해서 보면은 총호선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라고 검찰과 사법부를 겁박을 해서 1심을 항소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리고 또 11호 부동산 수요 억제 대책이 실패한 거에 대한 지적, 그리고 75만 명 공무원에 대해 휴대폰 전화 및 업무용 PC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시행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부분. 언제 뭐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오늘 다 네. 얘기할 수는 없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에 어떠한 그 이재명 정부에 아주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뭐 증거들이 저는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하고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아주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시선에서 잘 지적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요 지적에 대해서는 이명석 의원 민주당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현 대통령 죽이기를 했던 그 법무부 장관 했던 시기에 법무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증거가 조금씩 조작된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검사들이 짜맞추기를 했다는 게 지금 거의 뭐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인도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본인
한동훈을 공개하지 말고 아니, 한동훈의 본인이- 지적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내용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자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뭐 흠이나 이런 거를 잡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입장일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 입장을 세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하나하나씩 밝혀지고 기정 사실이란 부분은 좀 맞지 않다라고 그건 뭐 보고요. 네. 또 구체적인 거 나올 때마다 또 구체적 안들로 다시 또 얘기해보고 오늘은 뭐 계엄 1주년 관련하는 거니까. 그때 근데 계엄 1주년 됐을 일주일 전에 국회 앞 집회에 이재명 대통령 원래 당초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일단은 그걸 안전상황 이유로. 안 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봐요? 참석하려고 했던 것과 안 한 거 어떻게? 저는 이제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당에게 맡겨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석이 그렇게 예, 그리고 뭐 특히나 좋진 또 않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참석 안 하신 부분도 뭐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석했다면 오히려 하셨으면 어. 더 좀 그 갈라치기 같은 현상이 좀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죠. 저도 좀 네. 대통령이 이거는 좀 안고 가는 게 맞고 네. 좀 약간 좀 떨어져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럼 이세훈 요거에 대해서 이세훈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제 생색을 내려고 참석하시려고 했는데 바로 여론의 역풍을 맞아가지고 네. 이제 참석을 부참으로 하신 거잖아요. 이제 사실 저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효과를 좀 누려보려고 하다가 비판의 공세를 의식해서 그때 국회 숲에 숨은 것처럼 이번에 또 숨으려고 하는 어떠한 좀 의도가 있지 않았나, 그걸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지지도가 상당히 좀 높게 나오고 있는 편인데 그렇게 보실 생각할 그러니까 이유가 있나? 저도 뭐 당 대표 시절에 이거보다 훨씬 더 과격하게 움직였었던 네. 사람이고 뭐 대통령 돼서 숨어서 뭐 재선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냥 이게 저희가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자꾸 정치적으로 이렇게 다른 수가 있나 그러면서 접근을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저희가 당했던 거를 생각을 하셔야죠. 얼마나 윤석열 정권 때 공격하셨습니까? 얼마나 못했으면 그랬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도 그러죠. 뭐 아니면 근데 안전상의 이유라기보다 대통령이 여기에 참석하는 건 뭐 그렇게 썩 아름다운 모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그리고 저는 좀 들어요. 예. 대통령은 안전이나 보안도 사실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 메시지 들었을 때는 그래도 나간다 이런 메시지를 줬을 때 처음에 예, 근데 이거는 뭐 당을 떠나서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거 되게 위험한 행위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예. 대통령이 뭐 우리나라에 뭐 90%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한 6대4 정도 했으면 그 대통령은 40%의 국민의 생각도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민주당 당대표로서의 이재명과 대통령으로서의 이재명은 나는 행동에는 원칙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아무튼 어쨌든 안 나가서 다행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나갔으면 그걸로 한 일주일 동안 또 뉴스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그걸로 또 이슈가 됐을 수.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또 근데 이재명 대표가 안 나가서 이슈에서 빠졌는데 이슈가 된 사람이 있죠. 장동욱 대표. 이분이 좀 논란이 돼요. 일단 그냥 같은 편이 되고 싶어하지 않지만 이세훈 의원이 좀 한 말씀 해보세요. 예. 아니 저는 저희 이제 당원이고 선출직 의원으로서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뭐 지지하진 않았지만 그 당원의 선택을 받고 당선된 당 대표는 사실은 거의 존경하고 네. 또 지지하려고 그런 마음이 항상 깔려 있어요. 네네. 예. 그런데 계엄이라는 어떠한 그 사태 네. 그거는 사실은 좀 위헌이라고 이제 판단도 나왔고 네. 국민 여러분께서 고통스러워하는 거를 바로 옆에 저희는 이제 1년 동안 겪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장동혁 대표님께서 이번에 사과 메시지를 저는 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 주제를 나왔을 때 또 뭐 당연히 이렇게 하실 거라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고 싶은 마음에 또 제가 이 주제로 한다고 했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메시지 낸 것도 충격이었는데 너무 비슷하게 메시지를 내셔가지고 네.
아니 계엄을 예방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또 반성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국민이 그래 너 이제 됐어 이제 좀 반성한 것 같아 할 때까지 사과하고 또 하고 저는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가면은 뭐 선거도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보수 그리고 국민의힘을 국민들이 신뢰를 그러니까요. 할까? 강성 지지층 말고는 이런 우려가 정말로 너무너무 깊습니다. 이세원은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안 물어볼게요. 이미 뭐 이쪽에서 여기가 제일 할 말이 많았는데 아니, 해주세요. 이쪽에서 먼저 이렇게 나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뭐 이명수 의원은.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옥중 그 얘기도 했었는데 그거는 내가 질문 안 할게. 이건 우리 프로가 진흙탕으로 들어간 것 같아서 내가 질문 안 할 것 같고. 그러면 민주당의 다른 질문할게.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그래서 장동혁 대표를 탄핵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좀 어때요? 당연해요. 좀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니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탄핵을 하자는 내용이 아니고 이게 탄핵을 반성하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네. 그분들한테 그럴 것 같으면 당동혁 대표를 탄핵을 해라라는 취지죠. 예, 저희가 당동 대표를 뭐 국민의힘 자체에서 지금 너희네 당 대표니까 너희들이 탄핵해라. 저희를 도와주고 있는데 저희가 굳이 탄핵할 필요가 없죠. 도와주고 있다. 네. 근데 탄핵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108명 중에 25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직 탄핵까지 가려면 그러니까 너무 진짜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그래도 국민의힘이 제일 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석수도 108석이나 되는데 이게 이제 과거부터 이어져 온 우리 지역 특색을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결론은 마지막에 아마 장동혁 대표가 이런 식으로 가면 진짜 지방선거는 이제 아마 국민의힘 망할 건데 그렇다 보면 TK만 살아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전국 정당화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거의 물 건너 갔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든지 스포츠에서도 그 전체적인 실력이 하고 발전하려면 좀 건전한 라이벌이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래야지 그게 서로 지금 안 경쟁하면서 되니까 뭐 그건 이세원 의원도 그런 생각하실 거고 사실 나중에는 한번 지방선거 전후라도 한번 그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예전에 저는 그 얘기했잖아요. 이제 국민의힘이 새로운 어떤 세력으로 좀 재편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나오고 있어서 그 얘기를 뭐 주제는 못 꺼내지만 그런 얘기도 언젠가나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김에 한동훈 지지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동훈 어떻게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장동혁 대표에 맞춰서 그나마 좀 얘기가 될 수 있는 쪽은 한동훈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움직임이 좀 있어요 당내? 아니요, 뭐 한동훈 대표가 지금 민주당이랑 제일 잘 싸고 있는 거는 맞는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거 장동혁 대표를 뭐 대체한다 이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당원들의 투표로 당선된 장동혁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보수는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동훈 대표가 뭐 장동혁 그 대표의 뭐 자리를 뭐 넘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파이팅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로 원칙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을 비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장동훈 대표의 뭐 대체제로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이제 지방선거 뭐 이렇게 고춧가루 뿌리는 얘기해서 미안한데 지방선거가 폭망하면 좀 새로운 논의가 자체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조직이 무너져 버리면 뭐 아까 말한 이미 우리가 뽑은 대표다. 뭐 끌고 갈 게 있어야 대표도 그 원칙도 세우는 것이지. 뭐 그런 가능성은 있을까요? 차라리 지방선거가 망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니요, 지방선거는 저희는 꼭 예. 승리를 해야 되고요. 예. 이제 뭐 그거를 전제로 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선거를 지잖아요. 그러면 그 지도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네. 아까 그게 우리가 뽑은 당 대표니까 지켜주는 것이 원칙이듯이 선거를 진 대표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 것도 원칙인 거예요. 그 지도부도 함께 책임을 져야 되고요. 항상 그거는 뭐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어느 당이든 그거는 항상 원칙대로 이렇게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망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이기 때문이가 아니고 그 선거를 지도부가 그렇죠. 예, 주도하지 못한 건 책임을 져야 되죠. 근데 그거는 그 이후의 일이죠. 왜냐하면 6개월이면 정말 선거는 많이 남았거든요. 네. 어떻게 구도가 바람이 불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이 됩니다. 지방선거 해갖고 또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가 지방선거는 갖고 네. 또 한번 우리가 그 주제로 한번 얘기할 것 같아서 여기서 관두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3대 특검이 종료가 됐어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 최상병, 해병 특검 종료되는데 정청래 대표가 2차 종합 특검, 그다음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이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명석 의원? 이제 그 지금 특검에 이제 거의 뭐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네. 이제 뭐 물론 이제 결과가 좀 거의 완벽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네. 또 불충분한 부분도 보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민주당 내에서는 일단 우선 내란 종식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되니까. 그러면 특검을 네, 다시 종합 특검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정리를 하자면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내란 전담 재판부. 네, 재판부는 지금 최근에 이제 다른 뭐 조국 혁신당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위원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 당 지도부에서는 다시 좀 수용하고 일단은 좀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수용했다는 거는 아직 이제 100%는 아니니까 막 그리고 밀어붙이진 않겠다 이 뜻인 그리고 거죠. 이제 당 지도부하고 그다음에 이게 법사위하고의 차이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먼저 나온 부분이거든요. 내란 네네. 재판부는. 네. 그래서 저희 전체 당의 의견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 특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계속 가야 된다는 네. 게 다수의 의견인데 내란 전담 재판부에 관해서는 아직 의견이 네, 그렇게 예. 정리되어 네, 있지는 예. 않다. 우리 이세훈 의원은 어떻게 두개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이번에 저는 특검을 잘 하고 있는지 예, 좀 많은 의문이 들고요. 다른 관점에서 잘 하고 네. 있는지 말씀하신 거죠. 이쪽에서 네. 잘하지 거하고 다른 관점에서 그죠? 네, 다르죠. 그리고 이게 그 되게 뭐 한겨레 신문조차도 이 뭐 특검법의 문제점이나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한다는 또 메시지도 내고 있어요. 네. 예, 그런 거를 보면은 이거를 뭐 연장하는 게 과연 특검이 일이 많아서 연장을 한 건지 일을 못해서 연장을 한 건지 그런 의무를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래요. 특검 부분은 어쨌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뭐 나도 네. 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내란 전담 재판부 이거는 뭐 법사위에서 얘기하는 거 때문에 법을 고쳐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란 전담 재판부의 문제는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좀 심도 있게 한번 나중에 네. 다뤄볼 수 있으면 다뤄보면 좋겠고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각자 한 30초씩 1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됐나 한마디씩 하시죠. 뭐. 이명수 의원 먼저 하시죠. 저는 이제 최근에 그 서울 경찰청장 하셨던 분의 이제 우리 그 증인 출석하셔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좀 생각이 나요. 우리가 항상 그 내란이란 것은 군부에서 먼저 시작되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우리 내란 증인으로 출석한 그 조지호 경찰청장이 하셨던 얘기가 그 이제 좀 군바리들이라 하면서 좀 심한 말씀을 좀 하셨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우리 현재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민주주의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그리고 군인은 군인의 본분에 충실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과 원칙을 잘 지키는 민주주의를 그걸 한번 위해서. 다시 교훈을 되새긴 네. 1년이었다. 우리 이세훈 의원. 네, 저는 1년째 항상 나오면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죄송하다. 아니요, 죄송한 거는 뭐 당연하고요. 저희 당이 빨리 하나로 소통을 하고 통합을 해서 국민이 원하는 메시지를 빨리 내서 새로운 출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큽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구의 이명수 의원, 순천시의 이세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제 오늘 순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